오늘부터 3주 동안 문제풀이 강의를 할 거고요. 3주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쁩니다. 이게 원래 4주에 하던 건데 하여튼 조금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수업도 들으셨던 분이 있으니까 수업 그 앞에 이론 쪽 얘기는 예전에 수업 들으셨던 슬라이드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리뷰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고요. 미리 또 말씀드리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요거가 뭘 갖고 공부를 해야 되나요? 내과를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과를 이것만 갖고 공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문제집이 다 있잖아요. 그쵸? 한 3-4개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들이 쫙 있잖아요. 그럼 뭐 문제집들을 다시 풀어봐야 되나요? 처한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공부 방법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목표가 그냥 뭐 국시에서 그냥 나는 뭐 한 평균만 받으면 된다. 뭐 그 이상은 뭐 큰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 그렇다.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시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만 보고 국시를 보면 잘 봅니다. 다 커버되진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이것만 갖고 공부했는데 100%다 커버되면 다 이것만 보겠지.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국시에서도 예전에 안 나왔던 게 나오기도 하고 좀 완전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내과 같은 경우는 그게 한 10% 언저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저랑 공부한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진짜 다 풀 수 있다. 약간의 응용을 포함해서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면 마음은 90점인데 그걸로 다 맞는 건 아니니까 80점대 후반? 중후반은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풀어보잖아요. 매년 국시 문제 나오면 풀어보면 다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이런 것도 나왔네? 하는 정도인 거지. 그래서 사실 내과는 내가 뭐 수석이 목표야. 뭐 이게 아니라면 저랑 공부한 것만 봐도 항상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국시 문제인데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이 없는데요? 그게 10개 중에 하나인 거지. 그걸 다 맞추겠다 생각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석이 목표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냥 저랑 공부한 내용을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말리는 건 저랑 공부한 내용을 100%다 모르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공부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랑 공부한 거에서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것도 아직 모르는데 그 외에 다른 걸 한다는 거는 진짜 의미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랑 공부한 내용을 완벽하게 다 했다. 나 이거 이제 다 한다. 뭐 딴 거 하시던지. 근데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요. 사실 해보면. 그래서 그냥 요거 위주로 공부하셔서 다 풀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과목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 할 거 많잖아요. 하시면 성적 잘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럼 예전에 성적이 제가 좀 낮았다, 중간보다 아래였다 그런 분들은 진짜 이것만 열심히 보고 시험 보시면 성적이 진짜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서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흉통입니다. 일단 증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에서는 증상학이 엄청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에 카디오에는 증상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R타입이 안 나오니까 그렇긴 하지만 R타입 문제가 그냥 오지선대형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기출문제 중에 R타입을 이제 R타입 없으니까 다 그냥 싹 안 풀어야지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R타입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 고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지선대형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보긴 보셔야 됩니다. 30세 남자가 운전 중에 생긴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다. 진찰 결과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혈압이 90에 60, 약간 낮은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고요. 맥박이 빨라요. 경정맥이, 목정맥이 확대된 소견이 보였다. 자, 이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를 보면 제가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목정맥이 늘어났어요. 그럼 무슨 의미라고요? 오심방의 압력이 높아요 라는 뜻이라고요. 항상.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오심방의 압력이 높은 애를 골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뻔한데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환자가 왔는데 막 혈압 떨어진다 그러면 대개는 하이포볼레믹 샥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고 뭐 해서 하이포볼레믹 샥인데 그게 안 받는 게 하이포볼레믹 샥이면 경정맥이 늘어날 리가 없죠. 그렇죠? 경정맥이 오히려 경정맥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니까 경정맥 팽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이포볼레믹 샥은 아닌 것 같고요. 운동 너무 정보가 없어요. 어디를 다쳤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진 않고요. 되게 요즘 같으면 가슴 쪽을 다쳤다, 뭐 흉부에 외상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기는 합니다. 보통 그 정도까지 정보는 주긴 하고요. 결론을 얘기하면 답은 3번하고 5번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R타입이니까 뭐 보기가 있으니까 고를 수는 있는데요. 교통사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르면 사실 별로 고를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7번, 8번을 고를 건 아니잖아요. 교통사고로 환자가 왔는데 RCMP다.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통사고 후에 환자가 왔는데 샥이야. 근데 예를 들어 목정맥의 감소 없고 탈 수 있어 보이고 뭐 하이포볼레믹 샥도 있지만 어떤 종류의 샥도 있나요? 탐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터진 거죠. 심장이 터지거나 폐가 터지거나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터지거나 폐가 터지거나 뭐 하면서 생기는 일이 3번, 5번이고요. 근데 이 문제가 응급의학과에서 내는 건지 어디 내과에서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은근히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후에 환자가 왔는데 흉부 외상이고요. 경정맥이 확장돼 있어요. 그러면 카디악 탐폰, 뉴모스락스 이런 걸 의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 번쯤 봐주세요. 밑에 문제는 골프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2번 단순 늑골 골절입니다. 그냥 뭐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흉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흉통에서 자세에 따라 변하는 흉통, 새벽에 아픈 흉통 이런 것들만 한두 가지 외우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실신도 어려운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신도 그냥 베소베가 신코피만 나옵니다. 거의 베소베가 신코피만 나오니까 실제로 환자도 베소베가 신코피 환자가 제일 많고요. 뭐 기립성 저혈압, 뭐 나머지 추억이 있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신코피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뇌혈류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소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코피랑 실신이랑 의식 저하는 구별이 되잖아요. 계속 의식이 없는 거랑 잠깐 의식을 잃었다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회복하는 게 실신이고 일시적인 의식 소실인 경우는 대부분 뇌혈류 감소로 인한 거고요. 바꿔 말하면 뇌 자체의 문제는 되게 아니다. 우리가 시저를 신코피라고 하지 않잖아요. 신코피랑 시저를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코피라고 하는 건 뇌의 문제가 아닌 전신의 문제로 이 뇌로 피가 안 가면서 생긴 실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신경과 문제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주로 내과적인 문제, 특히 카디오에서 제일 왜냐면 뇌혈류가 감소할 이유가 심장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베소베가 신코피 같이 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심장병들을 주로 감별을 해야 됩니다.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ortic 스테노시스, HCMP 뭐 이런 게 다 실신으로 오잖아요. 심전도 무조건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 기울인 검사, 뭐 기립경사대 검사라고 부르는 헤드업 틸트 테스트를 해서 베소베가 신코피 확인하는 거고요. 부정맥이냐 아니면은 뭐 의심되는 게 뭐 판막 질환이냐 HCMP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 초음파를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건 헤드업 틸트 테스트입니다. 베소베가 신코피의 치료를 진단은 물어볼 수 있죠. 뭐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젊은 여자 환자가 지하철에 오래 서 있다가 속이 미식거리다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잠깐 쓰러졌다 깼어요. 진단은 베소베가 신코피.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시험에 진짜 보면 충격적으로 쉬운 문제들이 나오죠. 사실은 맞춰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건 당연히 맞춰질 거고요. 검사를 물어보면 헤드업 틸트 테스트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은 안 물어볼 겁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류라든지 뭐 그런 건데